먼저 유니크로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니크로의 하나의 광고가 문제가 됐죠. 98세의 백인 할머니가 나오고 또 13살의 흑인 소녀가 나와가지고요. 광고에 둘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의 소녀가 98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소녀가 물어봤는데요. 98세 할머니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나이 때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버전에서는 80년 정도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80년 전이라는 내용이 원래 없었던 내용이 거기에 추가가 되어서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광고가 악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문제를 떠나서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먼저 그 18세하고 13세라는 나이가 상당히 산진적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간제지원자 판결 문제가 처음으로 10월에 확정되었는데요. 그때 원래는 5명의 원고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살아 계시는 할아버지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거는 현재 신일본 체절이죠. 당시는 신일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범 기업이 한 사람당 1억 원씩 위자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살아 계셨던 이준식 할아버지의 연세가 98세였습니다. 아주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광고에 나오는 할머니도 98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전이라고 하면 1939년이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일본에서는 강제징용령이 시행된 해입니다. 1938년에는 국민동원령이 반포되었고요. 그러니까 39년부터 실제적으로는 일본에서 강제징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산진적인 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또 80년 전이라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언능 80년 전이라는 말을 한국어 버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소녀의 나이는 13살이죠. 그러니까 실제 나이 차이는 85세가 되는데 왜 85년 전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현재부터 85년 전이면 1934년입니다. 아직 강제징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도 본격적인 강제 연행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5년 전이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을 집어넣었으면 나이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국어 버전에서 정확하게 85년 전이라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80년 전이라고 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13세라는 그 소녀의 나이가 또 특히 우리 같은 영유자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kon식 문서에서 가장 어린 당시 연행되었던
위안부의 나이는 세는 나이로 15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는 나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죠. 많이 아닙니다. 그게 공식 문서에서 15살이라는 그 소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는 나이 15살이라고 하면 만으로 말하면 13살이나 14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 계시는 그 강 할머니는 14살 때에 간제징용됐다, 간제 연행되었다, 위안부로서요.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만으로 따지면 12살이나 13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굳이 왜 유니클로의 그 광고에 13살의 소녀를 등장시켰는지, 또 나이 많은 15살이나 16살이나 그런 소녀도 충분히 등장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왜 굳이 98세나 그러한 고령의 할머니를 그렇게 광고에 내보냈는지, 그리고 또 말하는 메시지가 80년 전의 것은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유니클로의 광고 문구로서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또 조금 좋은 광고로 만들려고 하면요, 80년 전에는 유니클로와 같은 좋은 옷은 없었다라든가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잊어버렸다, 이게 유니클로의 광고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피해자분들이나 또 한국인의 위안부 문제나 간제징용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광고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쪽에서도 그 상황을 인식하여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그 광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내린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간에 아무래도 굉장한 불쾌한 그 심정을 보는 사람들이 가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니클로는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유니클로의 판매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어를 이러한 내용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불매운동 같은 것을 오래 못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이 없는 민족이 한국인들이다. 한국인에 대해서 일본의 악의적인 네티즌들은 굉장히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